네, 정치 스토커 시작하겠습니다. 기자의 눈, 기자의 시선으로 전국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6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우리 PK 지역은 물론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정가의 긴박한 소식들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서울에 있는 부산일보 서울정치부 전창훈 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창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부장님 여의도 공기 좀 어떻습니까? 네,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춘내 불사춘이라고 할까요? 봄은 다가오지만 여의도 국회에 부는 한강바람이 여전히 차가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여의도 공기가 상쾌하고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네. 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여야는 여야대로 각 당 내부는 공천에 대한 긴장감으로 더 날이 서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날이 서 있는 서울 여의도 정치권 첫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는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하면 역시 행정통합 문제가 아닐까 한데요. 어떻습니까, 부장님? 네, 아무래도 행정통합 문제가 지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현실화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5일 충청권에서 통합 최저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네. 채 100일도 되지 않아서 광역통합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죠. 한다면 한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제 전남 광주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실제로 뽑게 됩니다. 두 시도의 인구가 이제 300만 정도이니까 부산보다는 좀 작은 규모이긴 한데 전체 지방행정 자체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역의 시간표는 다르더라도 어쨌든 선도 통합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서 나머지 지역들도 이제 광역통합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전남 광주에 의해서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여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남 광주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었다가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처리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 됐죠. 네. 대구 경북 지역도 통합에 대한 열기가 상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TK 특별법 처리가 불발이 됐습니다. 일단은. 네네. 이 갑자기 기류가 바뀐 그런 결정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이 TK 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당초에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서 TK 정치권 다수가 이 법안 처리를 상당히 찬성해왔죠. 네. 또 민주당도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전까지는 일괄 처리 입장을 유지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당일 법사위에서 갑자기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장경태 의원 등이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 처리를 전격적으로 보류시킨 것인데요. TK 내부에서 이 반대 목소리가 일부 있긴 했습니다. 그전에도. 네. 하지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그게 이 법안 처리를 실제 미룬 이유가 맞느냐, 다른 셈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절차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모두 조금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있어요. 네네. 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작동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일부 반대 의견 때문에 법안 처리를 못한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네. 사법 3법 같은 경우에도 법조계 다수, 심지어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했지만 그냥 법안을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핑계를 대냐. 애초부터 전남 광주만 처리하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결국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TK 통합을 늦추는 것이 실제 선거판에서 어떤 득실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행정통합 자체가 비수도권 지역의 오랜 화두이긴 한데 네. 이번에 여권이 지방선거전 통합이라는 속도전을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선거 전략과 연계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적지 않았죠. 당초 이 대통령이 충청에서 처음 통합 깃발을 든 것도 이 국힘 지도지사가 버티고 있는 충청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마시켜서 충청을 통째 탈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전 충남은 양 지도지사가 강하게 이제 법안을 반대하면서
이 특별법 처리가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민주당은 정작 전략적인 충청은 안 되는데 보수 텃밭인 TK를 먼저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투파란을 튕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심지어 또 여권 일각에서는 뭐 대구시장은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면 한번 해볼 만한데 통합이 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상태가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일부의 얘기긴 하지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략적 셈법만 앞세워서 TK 통합을 무산시킨다. 이게 되면 사실 전체 선거판에 역풍을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을 건들 수 있는 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막판까지 처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적 셈법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어쨌든 통합으로 가는 기차는 출발했기 때문에 그 대세를 네네. 거스를 수는 없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것인가 그런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부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안이 부울경 선거에 PK 선거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TK 통합법의 최종 처리 여부는 이웃한 PK 선거에도 적잖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야당 내에서 뭐 PK와 TK는 남북권 맹주를 노리는 오랜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공항 과거에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양 지역의 대립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이 PK로서는 광주 전남보다는 TK 통합에 훨씬 신경을 쓰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만약 이 TK 통합법이 진통 끝에 3월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다면 이제 이에 동참하지 않은 PK 국민의힘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이제 민주당도 2028년 통합 스케줄을 대안으로 제시한 박형준, 박완수 두 지도체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쟁점화를 시도할 테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충남 대전과 연계해서 끝내 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PK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행정 통합의 정략적 측면을 좀 부각하면서 여당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좀 해묵은 어젠더지만 지역 갈라치기라는 프레임도 재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행정통합 이슈가 지방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주요 쟁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두 번째 이슈가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의 지방선거 분위기 우리 전창훈 부장께서는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6.3 지방선거를 향해 이제 전력 질주하는 민주당과 아직 출발점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의 대조적인 모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방선거 공천 문제인데요. 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죠. 네. 이 자신감이 충만한 민주당은 이제 공천 작업도 상당히 신속하게 또 그러면서도 큰 잡음 없이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17개 광역시도단체장 중에 강원, 인천 후보를 확정을 했고요. PK에서도 이제 경남지사 후배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어제 단수 공천했죠. 네.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대통령실 비서관, 안지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 지역의 상임대표 이 3자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네. 예, 부산시장 역시 이제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중앙당은 추가 공모를 결정했죠.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9일쯤 추가 공모 신청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전후에 출마기를 터주기 위한 조치인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예. 공관위가 만약에 두 사람이 경선을 결정한다고 해도 3월 전에는 후보를 확정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울경은 3월에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되고 완전한 선거체제로 전환하게 되겠죠. 네. 민주당의 이른바 공천 시계 벌써 속력을 내서 내달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좀 태엽이 덜 감긴 것 같아요. 지금 네. 멈춰선 느낌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에 비하면은 이 공천 작업들이 조금 더딘데 전 부장님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시고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 내용으로 여당에 비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늦기도 했죠. 네. 내부 분열의 이제 불씨가 예전한 상황에서 지금은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또 여러 갈등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 당 지지율이 지금 뭐 바닥까지 내려앉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예비 후보들이 이제 눈치 보기도 심하고 이로 인해서 좀 인물난도 생기고 뭐 삼중고에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텃밭인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원 예비후보 등록자 모두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2024년 총선 참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야당이든 민주당은 후보를 조기 확정해서 선거운동을 일찍 시작했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비례대표 사천 논란, 당정 갈등 이런 것으로 후보 결정이 늦어졌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쌓여서 이제 결국 총선에서 대패했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때 당시와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유사한 흐름으로 간다, 뭐 이런 이제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흐름이 2024년과 비슷하면 국민의힘은 좀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당명을 네네. 바꾸니 안 바꾸니 하는 것 때문에도 또 늦어졌어요, 그렇죠? 네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은 안 했으니까요. 상당히 시간을 낭비한 거죠. 그렇죠. 시간만 네네. 낭비하고 논란만 키웠는데, 자 이렇게 국민의힘 공천이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상황들도 저희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연일 이제 강조하는 메시지가 현역 단체장, 특히 이제 일부 시도지사들에 대한 비판인데요. 네, 뭐 현직 지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뭐 나오려 한다. 또 현직 시장 도지사 타이틀만 가지고 아무 비전도 없이 거들먹거린다. 뭐 이런 이제 네, 상당히 작심한 발언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발언들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뭐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좀 장동혁 대표였던 윤재련을 거부하는 노선, 이 노선이 이제 비판적인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또 하나의 당이 이제 내관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근데 이들 이제 불편한 현역 단체장을 교체하고 뭐 장동혁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를 후보로 세우려는 건 아니냐, 당 지도부의 사심이 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또 얼마 전에 뭐 지도부의 한 인사가 안철수 의원, 이제 수도권에서 쭉 활동해요. 안철수 의원의 부산시장 투입설을 또 느닷없이 또 제기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친윤계 일각에서는 뭐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네, 조만간에 이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주진우 의원의 이제 본선행을 뭐 기정사실로 여기는 그런 발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좀 이런 정황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그나마 경쟁력 있는 현역들을 이렇게 사전에 마구 흔들어서 선거에 득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해당 이제 지도지사 측도 이제 당혹감을 넘어서 이제 적잖이 불만을 이제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국민의힘의 이런 공천 관련 논란이 내부적으로 점점 더 격화될 것인지 아니면 좀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통합의 분위기를 이끌어낼 것인지 앞으로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초반 승기를 잡을 그런 핵심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서 좀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공천 초반 분위기가 이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승기가 좀 확연해 보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90일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있을 선거의 변수는 또 훨씬 많고 또 복잡할 겁니다. 지금은 좀 국민의힘의 패색이 짙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남은 시간 또 어떻게 내부 분열을 극적으로 봉합하고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친다면 네.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 경선에서 국민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은 먼저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후발주자가 더 부각되는 일, 뭐 그런 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또 지금이야 뭐 야당 지지율이 하도 낮다 보니까 뭐 사법 3법 강행 처리나 뭐 이런 뭐 공천 헌금, 여권 인사들의 어떤 도덕성 문제, 이런 어떤 여권의 악재들이 다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여론 반응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현재 야당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 키포인트는 질의멸렬한 이 야당이 남은 기간 어떻게 바뀌느냐, 중도를 포기한 듯한 현재 행보에서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최대 변수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정치 이슈 하나 더 짚어주시고 가시죠, 전 부장님. 네네.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번 주말 부산 방문이 이제 중앙 정치권은 물론이고 부산 지역에서도 주목되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특히 이번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비기되는 북구갑 지역 방문을 예고했잖아요.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로 들어오려는 한 전 대표가 북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행선지를 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한 전 대표 실제로 이제 북합 출마를 만약에 선택한다 하면 여야가 이제 최대 전략 지역으로 여기던 이 부산 선거판 전체가 전국적 주목도를 다시 한번 받게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물론 또 민주당도 한 전 대표와 맞설 또 전국급 인물 공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하나 더 짚자면 국민의힘 당권파가 또 한 전 대표의 지난 대구 방문에 동행한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 전 대표 이번에 부산에서도 만만찮은 세례를 과시하면서 존재감을
더 크게 각인시킨다면 이 두 양측의 갈등이 전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에 부산을 방문하는데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들 공천이 좀 확정되고 선거 분위기가 선거 체제로 전환될 때 우리 또 전창훈 부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현장에서 부산일보 전창훈 정치부 부장이었습니다.